안젤라 메데인 씨의 중요한 기업가는 병원에서 서류 작업 후 2024년 2월 2일에 혼자 사망했습니다. 기관은 20년 전에 다음 환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방을 청소하고 준비했습니다. 안젤라가 40살이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을 혼자 돌봐야 해서 창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단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계비를 모두 지원하여 그 전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패션에 대한 큰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젤라는 작은 의류 브랜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류 회사를 만드는 것을 유일한 출구로 보았습니다. 10년 후 안젤라의 작은 창업이 100명의 직원을 둔 성공적인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매니저 근무 시간은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밤 9시까지 사무실에 머물곤 했어요. 그날 일과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요. 안젤라에게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도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5시간도 차에 자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집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와인잔을 들었고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다. 눈물이 계속 흘렀고 왜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딸은 잘 있었고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었지만 눈물은 계속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손은 남편이 10년 전에 자기 목숨을 빼앗는데 사용한 오래된 총 위에 쉬고 있었다. 앙헬라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과 불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일상생활의 활동에 대해 흥미를 잃었나요? 예전에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활동들, 예를 들어 일하는 것처럼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것이 더 이상 큰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이 되길 고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일주일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0시 전에 잠들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자주 밤 1시에 깨어나서 휴대폰으로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밤 11시에 냉장고에 은밀히 들어가 초콜릿이나 작은 기쁨을 줄 어떤 음식을 찾은 적이 있나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보고되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매년 더 많은 오락수단을 갖게 된다면 편의시설도 더 많아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술이 우리 삶을 쉽게 만듭니다. 방금 언급한 증상들입니다. 우울증 주요 증후군 및 일반적인 불안장애 진단을 위한 공식 정신과 가이드라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국 국립보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초까지 25세 미만 인구의 5명 중 1명은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시민 중 46%가 심리적 또는 감정적 문제를 겪었다고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울하거나 불안해지는 것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 2명 중 1명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면 왜 우리는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단받고 당뇨병 증상이 있을 때 내분비 전문의를 찾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책임감 있게 인슐린을 사용하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 섭취를 중단합니다.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매일 운동을 시작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입니다. 그들이 매일 혈압 조절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뇌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심리학자나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단기간에 기술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공심장이 있습니다. 인공폐, 인공콩팥, 심지어 인공췌장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술은 적어도 그것들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개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나요? 이 짧은 다큐멘터리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의 13가지 가장 중요한 증상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자연 방법으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명상 같은 것들과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앙헬라가 저지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정신건강기관을 여러 곳 방문했고 정신과 실습을 할 때 만난 환자 중 한 명인 안젤라의 이야기는 머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공부를 마친 지 6년이 넘었을 때조차. 그 마지막 밤 안젤라가 집에 도착해 권총을 들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오른쪽 가슴을 겨누고 총을 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의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안젤라와 그녀의 딸을 조사한 후 주요 우울증 및 일반적인 불안장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안젤라는 그녀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권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증상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대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마법의 버섯을 먹으며 분기별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야후아스카를 섭취했습니다. 그중 한 번 그녀는 처음으로 정신병적 에피소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을 공격하여 심하게 다쳤습니다. 앙겔라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조현병을 앓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곳은 메들린 중심부의 정신건강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젤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저에게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그녀를 구해줄 하늘에서 온 메시아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들은 매일 밤 그녀를 죽이기 위해 모의했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환자의 이름은 앙헬라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짜도 실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앙헬라의 이야기는 멀지 않은 과거에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은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정신과 의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투비 디지털에서 대체 치료법과 전통의학에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시간, 장소, 상황이 있고 안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정신건강 전문 의사와 상담했다면 증상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것이 적시에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은 우울증과 불안의 13가지 조용한 증상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다시 말해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신속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첫째,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 거의 매일이라는 뜻이죠. 슬프거나 텅 빈 것처럼 느끼거나 짜증나거나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관찰을 가까운 사람들이 한 경우입니다. 둘째, 모든 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동들, 이것은 거의 매일 발생합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때 눈에 띄는 체중 감소나 증가. 넷째, 일주일에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증. 다섯째, 일주일에 거의 매일 불안함. 여섯째, 거의 매일 피로감 또는 에너지 소실. 일곱째, 쓸모없다거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최근 2주 동안 이 9가지 증상 중 적어도 5개를 겪었다면 주요 우울증 진단을 평가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불안 증상은 있을 수도 있고 우울증 증상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거의 항상 과도한 걱정을 느낍니다. 둘째,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당신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느끼는 불안은 몸의 빠른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짜증, 수면 장애 또는 근육 긴장과 같이. 넷째, 당신의 불안이 일이나 친구 및 가족과의 사회 활동과 같은 생활에 다른 영역에 현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2주 동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일반화된 불안 장애를 배제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일 40분씩 운동을 하고 흰색 단백질이 많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을 마시고 일찍 자고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끄세요. 매일 30분씩 명상하고 아침에 일기 쓰면서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요가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정신과 의사와 직접 대화하세요. 두려움을 없애세요. 약이 필요하다면 그는 심리학자와 함께 당신이 약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행동 패턴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단편 다큐멘터리는 사회에서 정신질환의 존재를 인식시키고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증상을 인식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겠습니다.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과 치료에 대한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댓글 섹션에서 알려주세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사이켈릭 치료에 대한 콘텐츠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도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고 유튜브로 생활하고 싶다면 설명 섹션과 이 비디오의 첫 번째 댓글에서 무료 수업을 제공합니다. 투비키즈라는 어린이 채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자 더 건강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는 메시지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된 투비도 제공합니다. 내 주요 채널에서 추천 섹션에서 이 채널들을 찾아보세요. 다음은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2개의 비디오입니다. 포옹을 보내며 다음에 뵙겠습니다.